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요약본을 올리도록 할 건데, 이번 2024학년 2학기 맨 처음 배웠던 눈은 다시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기능반 갔던 학생들 중에서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이 눈만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 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은 문학에서는 눈이라는 작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법, 현대문법, 그리고 이제 비문학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배웠던 눈입니다. 이 눈이라는 작품은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만들었고요. 전체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는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수영이라는 이 시인은 눈이라는 이 소재를, 시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당시 1970년대, 80년대에 독재 정권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시대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목숨, 즉 생명력, 혹은 순수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구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수영이 생각한 눈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눈에 동그라미를 치고 눈은 순수한 생명력, 그리고 비속물성, 그리고 다른 의미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생명력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목숨, 생명과 연관을 시키면 될 것 같고, 비속물성에서 이 속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욕심, 그리고 어떤 무력이 많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속물이 아닐 삐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비속물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눈을 독재 세력으로 보기도 해요. 왜 독재 세력으로 보는지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독재 세력으로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눈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로 보아야 되냐? 의미적으로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눈이죠. 그렇다면은 순수함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판적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눈, 즉 날카로운 내가 이런 사회를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는 이 날카로운 나의 아이즈, 눈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왜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시구라고 하는 거는 시 안에서 사용하는 구예요. 요 구는 둘 이상의 단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눈은 살아있다라는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시에서 사용되니까 요거 하나가 시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똑같은 것이 세 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구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층법입니다. 자, 눈은 살아있다가 똑같은데 앞에를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 거를 점층적 확대라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눈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마치 어떤 마을에 눈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눈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집에 있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점층적 확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동일한 시구의 반복도 그렇고 점층적 확대도 어떤 의미를 가지죠? 바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지금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1년부터 해가지고 눈은 살아있다 강조하면서 눈이라는 것의 살아있음을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연입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 1년하고 똑같이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똑같이 점층적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침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침을 하자가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침을 하자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기침, 콜록콜록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옮게 하는 것 같아서 나빠 보이지만 사실 이 기침이란 행위 자체는 뭐죠? 속 안에 있는 가래나 나쁜 것들을 뱉어내게 하려는 그런 행위죠. 즉, 기침을 하는 거는 좋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볼 수 있냐면, 불순한 것들,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내뱉어 순수성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 응어리진 것들을 내뱉어서 다시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시인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 김수영도 젊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 당시의 자신과 같이 이렇게 순수성을 갖자라고 이렇게 우리 힘을 내자 그런 사람들로도 볼 수 있죠. 즉, 이 기침을 하자라는 행동을 권유하는 대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침을 하자라는 행위는 결국에는 어떤 행위로 봐야 하느냐. 기침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 요소, 나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들을 정화한다고 하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까 기침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정화하겠다라는 거고, 이 독재 세력이라는 그 70년대, 8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양심과 정의로운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마음 놓고 했다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심적으로. 젊은 시인들아, 기침하자. 우리 눈 위에 대고 제발 기침을 좀 하자. 이제 정말 그냥 속 시원하게 마음 놓고 좀 해보자. 즉, 우리 지금까지 마음 놓고 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좀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무엇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청유형 어미는 결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최근까지 문법에서 어미라는 거 배웠죠? 어미, 즉 어간 뒤에 붙는 끝에 붙는 것으로서 요청하는 어미를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사면으로 가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과연 어떤 영혼과 육체일까요? 우리 반에서 다양한 반에서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이미 죽음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렇게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저항을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너무 저항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요런 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고요. 자,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용기 내서 저항할 거야, 기침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순수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새벽이 지나도록, 과연 새벽이 무엇일까요? 뭔가 어두컴컴한, 그 당시에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어두웠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눈이 그때까지도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눈의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가능성의 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가능성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까지는 자유, 정의, 용기를 갖기 불가능한 시간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새벽이 지나면 날이 밝아지기 때문에 강인하고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연으로 가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침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이연에서하고 똑같이 한 번 더 젊은 시인이여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누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젊은 시인아, 젊은 시인이여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굳이 왜 사용할까요? 젊은 시인이여, 그 사람이 딱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듣고 집중을 하잖아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시인이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지금 책을 읽는 독자,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건네는 방식과 아까 말했던 기침을 하자, 청유형, 어미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참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 뭐겠어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기침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라고 할 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눈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침을 하면서 나 지금 생명력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침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쌤, 그러면 눈이 더러워지잖아요. 눈이 가래가 묻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 경수고 앞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가래를 택 하고 뱉으면은 티가 나나요?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래도 시원하게 뱉을 수 있다. 그런 원동력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침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잖아요. 왜냐?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때문입니다. 이 가래가 결국에는 불순한, 순수하지 않은 속물성, 속물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시민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쌤, 속물성이 뭔가요? 소시민성이 뭔가요?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검색을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은, 속물성이라는 거는 세상의 어떤 무력, 유혹에 흔들리는 거니까, 이런 가래는 불순한 속물성, 순수하지 않은 속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소시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시민인데 작은 시민이에요. 키가 작거나 크기가 작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조리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찌질하고 소심하게 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굉장히 암흑의 독재 세력에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약간 현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조심조심 소심하게 불만만 마음속으로 내뿜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소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배짜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두운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래가 밤에 고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게 안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가래라는 게 쌓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밤이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마음껏 뱉자라고 하면서 반성을 통한 다짐을 하고 있죠. 쌤, 왜 반성을 하고 있나요? 김수영 역시 소시민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자기 스스로도 우리 이 위에서 말했잖아요. 젊은 시인이요, 이게 스스로일 수도 있으니까. 김수영 스스로 자신아, 기침하자. 너 소시민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반성을 통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이 마지막까지 사연을 통해서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기 정화의 의지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 몇 개만 잡을 건데, 우리 여기 눈이라는 건 긍정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건 긍정적인 거였고, 가래라는 건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요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침, 눈, 가래 등 일상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기침, 눈, 가래라는 거 되게 일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아, 나 기침 나. 야, 눈 내린다. 아, 나 가래 끓어. 이런 일상어를 상징적으로 풀었어요. 우리 상징적이라는 거는 다른,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었죠?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라는 요런 느낌처럼요. 기침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뱉는 행위, 눈이라는 것은 순수성, 가래는 불순한 속물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되게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까지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눈이라는 거 끝내볼게요. 우리 그 다음 것들은 이렇게 내용 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요약 정리가 나갈 테니까 그 요약 정리라도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